시간 관계상 요 특별자치도 얘기는 조금 건너뛰겠습니다. 예. 그 두 분이서 내년 2월에 그 새해 2024년도 의회가 개원을 하면 다들 아시겠습니다. 이제 교섭단체 연설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두 분이서. 야, 제가 최근 한 몇 번 그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보니까 야, 이 화두가 제2공항이더구만요. 제가 옛날 기자 초창기 때는 그때는 맨날 저 제주 해군기지 얘기만 했었는데 이게 제2공항으로 건너왔습니다. 두 분도 아마 이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주 첨예한 지역구이시고. 예. 어떤 내용을 담고 싶으십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내용 담고 싶습니까? 뭐 물론 그 전까지 여러 가지 좀 절차가 좀 남아 있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 정도 되면은 고시가 된 이유라고 생각을 해서 고시가 된 이유라고 가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걱정하는 게 저는 당연히 어떤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제 제2공항 찬성을 또 이렇게 화두로 던져서 제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고시가 돼서 더 걱정이 됩니다. 고시 이유가 더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국토부가 와서 딸랑 공항 하나 지어놓고 가버리면 모든 짐은 저희들이 떠맡게 됩니다. 그래서 고시가 된 이후에 과연 피해 지역에 대한 어떤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또한 소음 피해 지역이 그들이 제시하고 있는 소음 피해 지역이 과연 거기에만이 한정이 돼 있느냐. 그리고 어떤 그런 강정에서 예에서 보듯이 어떤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 또한 공항 주변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상생 프로그램 같은 거, 개발 계획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공항을 짓고 국토부는 가버리면 이 모든 게 저희 지금 도의 책임이거든요. 공항 하나 땅그러니 들어오는 거 저희 주민들이 찬성하겠습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이거에 따른 어떤 고용 창출이라든가 단순하게 공항 시설만 들어와서는 고용 창출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이제 공항공사 설립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게 되면 어떤 지역에 어떤 메리트를 던져줄 것이냐. 그러니까 직접 제주도가 운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렇죠. 그런 부분도 고민해야 되고 이제 지역 발전 프로그램 어떻게 짤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또 그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동서축에 이제 이게 동쪽에 위치하다 보니까 어떤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도로도 개설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그냥 공항 하나 지어 놓는다고 해서 찬성해서 우리가 그게 끝난 게 아니다. 보내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는 이번 만약에 대표 연설을 하게 되면 도에서도 전향적인 어떤 자세를 취해서 국토부와의 협상을 이렇게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전 원희룡 장관이 지사일 때는 강력하게 유치를 희망해서 그러한 것들을 담아달라고 요구를 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 이후에는 우리 오영훈 도정이 그런 것들을 또 어떤 담아내야 된다. 주민들이 요구를 담아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원내대표 연설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제2공항이 이제 고시가 되면은 이걸 이제 그 동서축 지역 균형 발전의 어떤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관련한 활성화의 여러 어떤 인프라라든가 투자 프로그램에 대한 촉구를 하실 것 같다. 라는 그런 예상을 하시는 거죠. 지역 발전 기금 같은 것도 조성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알겠습니다. 형기로 의원님은 어떤 전망이십니까? 좀 약간 복잡하실 것 같긴 한데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복잡할 게 없고 현안이 어렵다고 피해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멋있네요. 지금 이게 부지 지역이 결정되고 한 8년 정도 이렇게 된 거로 제가 대충 기억이 되는데 사실 그 전에 우리 공항 관련해서 욕구가 많이 있었죠. 그러면서 지금 뭐 이 공항 내용하고는 좀 내용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지금 공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앙 정부의 대책들을 좀 저희들이 촉구했던 그런 과정도 거쳐와서 이제 했는데 그 부지 선정에서부터 오는 좀 그 투명성이 좀 결여된 이런 결정부터 시작해서 갈등들 그다음에 어쨌든 이게 시작이 된 거죠 사실은. 이게 갈등의 원인이 시작이 되고 사실은 그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 그 지역 선정부터 시작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뭐 20년, 30년 많습니다. 중요한 사업들. 근데 저희들 가혹한 같은 경우는 말씀하십니다. 좀 빠르거든요. 예, 예. 좀 우리 국민성이 빠르잖아요. 또 그게 또 우리의 힘일 수도 힘일 있다고 수도 있잖아요. 있죠. 그렇죠. 예.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첨예하게 그 기관의 역할들을 주문했죠. 도에다가도 하고, 국가에다가도 하고, 의회에서도 직접 안 하니까 나서기도 하고. 예. 그래서 그 저희들이 그 여론조사를 그때 해서 지사한테 해서 국토부에 건의하고 뭐 국토부에서 수용한다 이런 과정들도 거쳤잖아요. 근데 과정마다 이게 걸림돌이 다 있어요 보면. 원지사 계실 때는 중앙 정부의 결정 권한이다 하고 이게 그렇죠. 떠넘기고. 근데 지금 바로 그 자리에 가 계신 거예요 국토부 장관으로. 지금 오지사께서 와서도 이제 제주의 역할이 있을 때가 있다. 그리고 그 절차를 거치고 또 마지막에는 뭐 의회의 결정이 남아 있다. 이런 말씀하시고 또 우리 의장님께서는 절차와 순리대로 가면 저희들이 가부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좀 그 1주년을 맞으면서 이게 좀 다시 화두가 되는 그렇죠. 부분이 살짝 있어요. 조금 결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보면서 이게 지금 서로가 누구 한 사람이 물론 어려움은 있겠지만 어떤 방향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 서로 폭탄 돌리기만 하고 있다. 제가 볼 때는 좀 그게 아쉬운데 또 그게 또 절차적으로 그러한 거라고 하면 어쩔 수 없다. 지사께서는 제주도민의 뜻을 전달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내년 2월 교섭단체 연설 속에서는 앞으로 이게 어느 단계에서 2월을 맞이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고시를 예측하셨지만 뭐 그게 그렇게 될지 아직 단정할 수는 없으니까 저는 일단 갈등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고요. 이게 사업이 되든 안 되든 이 갈등이 주는 파괴력이 크거든요. 그러겠죠. 아무래도 추진됐을 때의 갈등의 내용이 있을 것이고 추진이 안 됐을 때에도 갈등은 존재합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역할은 그동안 우리 노력할 만큼 정말 많이 했습니다. 마지막에 남아 있는 건 어떤 절차적 과정 속에서 의결권을 가진 행위가 남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전에 의회의 역할은 좀 갈등에 대한 조정 역할들에 대해서 좀 집중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지금 그 저희들이 그러니까 뭐 여론조사 기관마다 틀리지만 도민들이 우려하고 도민들이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들여다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노력들이 이게 그 여론의 흐름을 보면 시기마다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확실히 여론이라는 게 좀 그런 게 있죠. 2000년도 초반에부터 상당히 제가 그 중앙에 있을 때도 이 공항에 대한 대책에 대한 준비들을 많이 하는데 그 당시에 건설교통부죠. 이게 반응을 안 해서 참 앞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해서 뭐 그 중장기 발전 계획에 2주를 좀 집어넣는데 좀 도와달라 해서 뭐 그런 얘기들이 좀 있어서 연구가 시작되고 그 과정에서 쭉쭉 국회의원님들도 얘기해서 했는데 이제 개발붐이 있고 부동산 가치가 높아지고 또 이렇게 이주민들 많이 생기고 관광객이 증폭되고 하면서 이제 공항 문제 생기고 하면서 이제 안전에 대한 문제부터 항공 이용에 대한 불편함들을 해소하기 위한 것들 극도로 높아지죠. 반면에 지역 사회에서는 기반 시설들의 취약함으로 인해서 제주도가 꼭 이렇게 해서 먹고 살아야 돼? 다 파헤쳐야 돼? 이게 충돌이 오는 거죠. 개발에 대한 피로감이 오는 거죠. 오는 거죠. 이게 우리 거로 되고 있어? 이런 문제가 오는 거고. 지금의 인구의 추이라든가 관광객의 추이들이 과연 앞으로 3천만, 4천만이 오는 게 맞아? 그걸 수용할 능력은 우리가 있어? 요거에 대한 문제도 제기를 하는 거고. 이게 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이게 좀 검토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나. 저는 좀 그런 부분들도 연계해서 봤으면 좋겠고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이게 우리 해군 기지에서 했던 똑같은 실수들은 다시 재학습할 그런 필요는 없지 않냐. 예, 그거를 예. 좀 예방하는데 좀 중점을 두고 싶습니다. 어쨌든 갈등 해소, 우리가 밟았던 그 똑같은 전철을 밟지 말자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싶다라는 말씀이죠. 가부를 떠나서. 예. 혹시 현기종 의원님 지금 좀 뭔가 하나 더 말씀하시고 싶은 게 지금 있으신 것 같은데 발언권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해 주십시오. 눈치가 대단하십니다. 우리 현기로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최우선적인 게 어떤 도민의 어떤 도민 자기결정권이고 또한 갈등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 갈등은 지금 좀 말씀 잘하셨습니다. 추진을 해도 갈등이 생기고 안 했을 때도 갈등이 되게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지금 방치에서 나타나는 그 갈등이 더 심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우리 방치를 하는 그렇죠. 갈등. 갈등 이거 물론 11대 때 다 고생하신 거 압니다만 지금은 거의 방치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성산읍민들의 여론은 뭐냐면 하든가 말든가 빨리 어떤 거 해라. 어떻게 해라. 왜 우리가 이제까지 행위 제한 받아야 되고 그것 때문에 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제약을 받아야 되느냐. 추진할 건지 말 건지 어찌 빨리 결정을 해라. 물론 그 중에 대다수가 성산읍민들은 70% 정도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도 100번 동의하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한 그 도정과 중앙 정부의 책임은 면할 수 없습니다. 그건 100번 동의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여론조사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뭐 성산읍의 가정치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만 저는 여론조사를 들어갈 때 방법이 참 잘못됐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과연 성산의 제2공항을 찬성하십니까라는 문항이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주의 공항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십니까라고. 저 강정에 이제 해군기지 할 때도 분명하게 해군기지가 필요한지 물어서 과반 찬성이 좀 높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위미 강정 해서 강정이 높게 나와서 이렇게 선택이 된 거거든요. 성산에 공항 제2공항이 필요한가라는 그런 걸 떠나서 공항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가. 그 다음에 그렇게 했으면 훨씬 탄성이 높게 나왔을 거라고 보고 저는 왜냐하면 이게 공항을 성산에 염두에 두는 게 아니고 어디든지 공항 확보라 인척이 필요한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 후에는 다시 뭐 아까 뭐 입지 선정의 문제도 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러면 어디에 적합한가 이런 것도 했었으면 참 갈등이 좀 덜 나지 않았을 건가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지금 관광객도 지금 조금 이제 우리 의원님은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만은 이용객이 3,500만, 4천만 얘기하는 거는 지금도 1,500만이면 이용객은 왕복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죠. 3천만은 지금 이용객이 3천만이에요. 그래서 4천만, 4,500만 원, 4천만, 4,500만 이 이용객은 뭐 이제 머지않은 장래에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렇게 돼야 또 물론 개발과 뭐 보존의 어떤 가치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관광 산업은 또 우리가 또 이제 먹거리 산업이고 포기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요 질문은요. 어쨌든 우리 저 현기종 의원님께서 지역구 이슈이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더 드리는 걸로 하고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벌써 시간이 1시간이 훌쩍 지나가지고 제가 빨리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 거의 저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내년에 또 총선 앞두고 두 분이 가뜩이나 올해 해야 될 게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총선과 관련해 가지고 요 어떤 이 원내의 어떤 단합된 힘을 결집을 시켜서 요게 또 이 도민들에게 호소될 수 있는 요런 그 전략들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내년 총선 전망 일단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도민들께 어떻게 지지를 호소할 생각이신지 요거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 이길까요? 민주당이 또? 다 이길까요?라기보다 민주당이 이기는 게 아니거든요. 우문현답이네요 이게. 도민들께서 선택을 하신 결과지 민주당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겸손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 지방의회 다수당, 지방 도정의 성공. 근데 그러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도민들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20여 년 가까이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그 좀 마음이 떠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체감을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예, 예. 사실은 좀 두려움이 좀 있습니다.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런데 그 도정만 놓고 보면 상황은 나쁘지 않은데 지금 어쨌든 중앙 정부의 권력이 이동이 돼서 네네. 야당으로 치러야 되는 선거거든요. 예, 예. 야당의 선거 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니 그래도 기호 1번 아닙니까? 그래도. 뭐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만은 하여튼 야당의 선거가 상당히 힘들고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선관위까지 들이닥쳐서 이제 검찰이 휘두르는 칼날이 어디까지 미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민들이 정말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거가 될지 요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또 주민들께서 좀 식상함이라고 할까? 그냥 뭐 한번 바꿔보는 건 어떨까? 막연한 기대를 하실 것 같아서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새로운 선택이 오는 두려움들 지금 정부를 보면 잘 아실 건데 저는 그러한 지역 주민들이 그 정말 적절한 판단을 하시게끔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러한 정책과 그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다시 재신임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겠죠, 겸손하게. 네. 예. 그럼 셋 다 이긴다는 겁니까? 도민들의 승리를 선택하겠죠. 예, 도민들께서 좋은 선택을 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역시 이 노련하십니다, 우리 현기로 의원님. 네, 도민들의 선택과 승리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네, 현기종 의원님도 어떻게 도민들의 선택과 승리를 위해서 노력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아까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어떤 결과가 나왔든 그것은 우리 도민들이 소중한 선택으로 될 거 아니겠습니까? 겸허히 받아들여야 되고, 일단 그런 연장선상에서 저희가 20년이 넘도록 단 한 석도 가져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당연히 국민의힘이 환골탈태 해야죠. 네네. 도민들 속으로 녹아들어야 되고. 또 이렇게 또 겸손하게 또 이렇게 나가시나요 또? 그래야죠. 동정표가 좀 옵니다. 그래야. 네. 어쨌든 이제 저희들이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이제 제2공항의 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면서 우리 도민분들도 많은 어떤 고민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이제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한테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제 여든 야든 조화롭게 이렇게 균형 있게 이렇게 굴러가야 이제 수레바퀴 두 개가 있어야 안전하고 또 이제 정확한 곳으로 갈 수 있듯이 이번만큼은 저희들한테 그래도 한 석 정도는 주지 않겠냐. 한석 정도는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한 석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이상을 위해서 제가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치 단결하고 또한 어떤 힘을 합해서 도민들 앞에 더 낮은 자세로 이렇게 다가서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 지역을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되나요? 서귀포는 무조건 이깁니다. 이거 저 위성곤 의원님실로 제가 특별 제가 지역구가 서귀포다 보니까 희망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서귀포에 더 집중해서 겸손히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뭐 두 분 모두 그 각자의 정당을 또 대표하시는 또 그런 공적인 자리에 계신 분이고 또 그러면서 또 서로를 배려해야 되는 좀 그런 그렇죠. 특수한 위치에 계시다 보니까 오늘 답변이 참 힘드셨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멋지고 아름답고 표준적인 답변, 모든 정치인들이 교과서로 삼아야 되는 그런 답변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재미없는 답변이거든요. 시청자가 많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시청자 갈등이 생기는데. 제가 악마의 편집을 할 거기 때문에 막 갈등이 나와야 되는데 그죠? 막 이제 갈등이 나와야 아닙니다. 되는데. 저 오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저 현대현, 현대현, 너무 재밌다. 현대현. 첫 번째로 이렇게 보시면 그 팟캐스트 처음 이렇게 해보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좀 할만 하셨습니까? 일단 그 공중파 언론보다 훨씬 편안해서 좋습니다. 편안해서 좋고 더 좋은 거는 조만간에 또
또 이렇게 출연료도 주신다고 해서 아, 네. 제가 꼭 좀 예, 열심히, 수익 모델을 만들어서 예, 열심히 좀 했고요. 알겠습니다. 그날이 빨리 와서 알겠습니다. 1번 게스트로 모셔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현기정 의원님 어떠셨습니까? 저도 뭐 이제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영광이고 그런 또 이제 제가 모셔서 영광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현기 의원님 같이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공중파보다는 되게 편하네요. 이제 아주 네. 편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서슴없이 이런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공중파 가면 못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경륜이 짧다 보니까 어쨌든 아이고, 편안하게 어떤 겸손의 저희의 말씀을. 어떤 의견이라든가 저희의 어떤 그런 것들을 편안하게 이렇게 개진할 수 있게끔 해주셔서 아주 좋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도 애청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고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팟캐스트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열심히 퍼날라야겠네요. 내가 또 참 두 분 이 일반 공중파도 모셔보지 못한 이 두 분을 이 팟캐스트에 먼저 모셔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는데 아마 두 분 공중파 이제 저 방송에 나가면 좀 더 편안하게 얘기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력을 다 알았으니까 이제 이제 서로 이제 서로 이제 측정이 딱 됐으니까 네 더욱 재미있는 방송, 좋은 의정 활동 부탁드리고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현대현 제가 또 다른 이슈 있으면은 또 한번 두 분 한번 모셔보도록 언제든지 우리 의원님 제가 그때 모시고 오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귀한 시간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도민을 위한 의정 활동 여야를 가릴 수 있겠습니까? 네. 늘 열심히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좋은 모습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아유 수고하셨습니다.